10불짜리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건국 초기에 미국 정부 조직법을 다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행정의 달인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 사람은 법률가예요. 지난번 시간에 1불짜리의 그 주인공인 조지 워싱턴을 우리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또는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죠. 4대 대통령인 메디슨은요, 헌법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안 했던 이 알렉산더 해밀턴은 뭐라고 부르냐? 정부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의 행정조직을 탄탄하게 잘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초대 재무장관을 역임한 사람인데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세계 최초로 국채를 발행한 장본인이자 또한 미국 최초의 은행인 뉴욕뱅크를 창설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연방주의자예요. 그 말은 모든 국가의 권력이 중앙으로 몰려든다는 그 연방주의자를 내세운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은 지방 분권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정부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폈던 인물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농업을 중시했던 사람이고요. 알렉산더 해밀턴은 공업을 중요시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미국의 수도가 3번을 바뀌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뉴욕입니다.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 세 번째가 오늘날 워싱턴 DC인데요. 이 워싱턴 DC로 세 번째 수도를 옮긴 장본인이 바로 이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알렉산더 해밀턴이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냐면요, 엠버러라는 사람인데 알렉산더 해밀턴과 남숙관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하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는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엠버러만 보게 되면 깐죽깐죽거리면서 계속 그 사람의 흠만 치고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딸랑 이 사람이 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나머지 엠버러가 어느 날 알렉산더 해밀턴한테 결투 신청을 합니다. 미국은요, 이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결투 신청을 받아들였다가 총을 맞고 죽는 아주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된 인물이 바로 알렉산더 해밀턴입니다. 자, 그리고 20불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은요, 앤드류 잭슨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정말 아주 깡마른 체구예요.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뭐랄까, 개파가다고 할까, 좀 아주 스트릭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엄격하고. 앤드류 잭슨은 대통령이 된 그 계기에 발판을 마련해 준 게 바로 미영 2차 대전. 미영 2차 대전이 1812년부터 14년 동안 치러지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사실을 미처 모르고 뉴올리언즈에서 5,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영국군의 7,000명이 넘는 병력을 상대로 싸움을 했는데요. 그 전투에서 아군의 병력은 불과 21명의 사상자밖에 내질 않아요. 그럼 적군의 영국의 병력은 어느 정도로 사상자를 냈느냐? 자그마치 2,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상자를 내면서 대승을 거두고, 그 소식이 이제 뉴욕으로 해서 미 전역으로 쫙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미영 2차 대전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돼요. 그게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앤드류 잭슨은 우리에게는 그다지 반가운 인물은 아니에요. 왜냐, 인디언의 아이부터 남녀노소를 안 가려 싹 다 절반 이상을 죽인 놈이 바로 이 앤드류 잭슨이에요. 또한 이 사람은 인디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주를 시키는데, 그것도 겨울에 그 추운 날 이주를 시키면서 이동하는 중간에 인디언들이 절반 이상이 다 곰질인가 추위로 죽게 만듭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사실상 지주들, 돈이 많은, 말하자면 귀족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앤드류 잭슨은 엑사오라는 정착촌에서 태어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계 사람인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계 사람이 대통령 한 게 바로 이 사람이 최초예요. 그 말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6대까지 존 킨스 아담스 대통령까지는 귀족의 정치 세대였어요. 근데
앤드류 잭슨이 등장을 하면서 정치의 대중화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 말은 서민이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움도 굉장히 짧아요.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할머니 손에 키워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학으로 해서 법률 공부를 해가지고 많은 재판에서 승소를 하면서 그 거에 대한 수임료로 땅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통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50불짜리 나와 있는 인물 율리스 그란트. 이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면서 상당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남북전쟁에 링컨 대통령이 1861년부터 65년도까지 5년 동안에 걸친 전쟁에 초반에 1년 6개월 동안 전쟁에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링컨이 고민을 한 거예요. 총사령관을 3번을 바꿨는데 그 3번째 총사령관이 율리스 그란트예요. 이 사람이 총사령관에 등장을 함으로써 첫 번째 전투인 엔티덤 전투에 1년 6개월 만에 첫 전투에 승리를 거둬요. 두 번째 전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게리스버그 전투예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바로 링컨이 세계 남는 명연설을 했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또한 노예 해방의 선언을 바로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의미가 없죠. 1년 6개월 동안 전쟁이 계속 지는데 전쟁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실제 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고 해서 남북전쟁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도 끼친 게 없었어요. 왜냐? 남북전쟁이 터질 때 이미 남부에 있는 흑인들이 북부에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군에 다 투입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된 상황은 없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율리스 그란트가 남북전쟁을 통해서 영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3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았냐면 남북전쟁에서 딱 승리를 하고 나니까 필라델피아에서는 필라델피아 주민들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저택을 지어줬어요. 뉴욕 주민들은 많은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돈을 선물로 줬어요. 100불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한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10불짜리 나와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도 대통령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데릭회의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을 때 그때 일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상당히 미국 독립에 가장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7년 동안에 거쳐서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딱 3개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루면서 독립전쟁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대승의 첫 번째는 뉴저지의 트렌튼 전투예요. 두 번째는 뉴욕 북부의 사라토가 전투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다 보니까 서방 세계의 모든 시선이 이 전쟁에 다 쏠리게 돼요. 왜냐?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상대로 식민지인들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게 보니까 이 전세가 식민지 편으로 서서히 돌아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식민지인들이 영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거죠.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 라파에트라는 프랑스 후작을 데리고 프랑스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를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군사력을 지원해주면서 세 번째 전투인 윌리엄스버그의 요크타운에서 콘 윌리엄스라는 영국 총사령관을 에워싸서 100개를 들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의 7년간의 전쟁에 종식을 고하게 되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7년간의 독립전쟁의 마지막의 히든카드를 바로 프랑스를 통해서 그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프랑스의 루이 16세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군사력을 대주다 보니까 재정이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았죠? 바로
프랑스의 시민혁명의 발단의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루이 16세가 형장의 이슬로,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그의 부친을 보게 되면 아주 큰 능력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17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을 뭘로 먹여 살렸느냐? 비누와 양초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의 열째 형이 인쇄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쇄 기술을 배워서 17살의 나이에 필라델피아로 혼자 호련히 오게 됩니다. 혈연 단신. 그래서 거기에서 17살의 나이에 인쇄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게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 또한 과학자입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가시게 되면 뉴욕 상징하면 뭐죠? 물론 자유신당도 있죠. 또 다른 하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은 의미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년에 자그만치요 번개를 몇 번을 맞냐면 500회 이상의 번개를 맞는다고. 그럼 뭐가 필요하죠? 건물이 안 무너지려면 피뢰침이 필요하죠. 바로 이 피뢰침을 발명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또한 다초점 렌즈를 또 발명한 인물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또한 미 동부의 아이비리그 8대 명문대 중에 하나인, 특히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스쿨로 제일 유명한 학교인 유펜 대학의 창설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집회의 인물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